여러분 안녕하세요, 윤 대표입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르게 시작을 할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랑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랑 에코프로를 같이 투자를 하고 추가 매수도 하고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뭐 실적 턴어라운드다, 국가의 핵심 기술이다, 20만원 갈 수 있다고 본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다 사실이고 다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분석을 하기가 싫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자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주주분들이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좋은 회사인 거 알겠다. 코스닥 대장인 것도 알겠고 실적 좋아지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주가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거냐? 코스피는 이렇게 날라오르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 왔었죠. 그동안 다른 데 넣었으면 벌었을 돈, 기회비용. 이런 게 지금 에코프로 주주분들의 속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분석 백날 하면 뭐합니까? 맞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면 오른다 저평가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저도 하기 싫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좀 솔직하게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 저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기형적인 상황인지 좀 시원하게 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 말고 이거를 주말이니까 좀 차분하게 주주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도움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장기 투자자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존버가 답이다. 저는 이 말의 절반만 동의를 합니다. 좋은 회사를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좋은 회사랑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좋은 주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주식이죠.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단기간에. 좋은 회사랑 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주식은 달라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길게는 뭐 3년까지, 그 이상도 있어요. 네?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옆 동네 반도체는 뭐 3배, 5배 이렇게 올라요. 내 에코프로는 제자리거나 마이너스예요. 이게 안 답답하면 사람이 아니죠. 답답한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말 여러분들 느끼는 거, 그거 이거 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 돈을 다른 데 넣었으면 벌었을 수익이랑 그게 아까운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이거를 장기 투자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까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주들의 답답함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회사니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그럼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진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정확히 한번 볼게요. 막연히 답답해하는 거랑 이유를 알고 대응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 계좌에서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제 번호로 도움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문자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에코프로 같은 훌륭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도 물려갖고 오래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또 많이 있다는 걸 또 제가 알았고, 그래서 저는 더 솔직하게 더 현실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가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무료입니다. 구독만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코스피의 기형적인 문제에 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스피가 사상천 9천을 넘었어요. 9천피 역사적인 일이고, 뭐 뉴스에서 딜링룸 직원들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래요. 에코프로는 이번 주에 12만원대에서 11만원대로 오히려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같은 날 오히려
천선이 깨졌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스피는 사상 최고인데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대부분이. 이 괴리감. 예? 코스피를 이번 주에도 끌어올린 거는 딱 두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예? 숫자로 보면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260만 원을 찍었고 한 주에만 지금 시총이 수백조가 늘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35만 원 사상 최고가. 이 두 종목이 코스피를 혼자 들어올린 겁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지금 반도체를 빼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9천이 아니라 4천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주식 양극화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증시 양극화를 공개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9천 돌파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그 상승이 아니라고 봐요. 예. 어떻게 보면 착시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문제가 될 수가 없죠. 향후 지금 2, 3년 그 후에 메모리 수요가 몇만 배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왜 저는 착시 현상이라는 그 비유를 붙이냐면 9,000피를 돌파한 그날 코스피 전체 종목의 100분의 80이 오히려 하락했어요. 지수는 사상 최고인데 10종목 중에 8개가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민낯이에요. 그리고 숫자로 보면 사실 더 가관도 아니에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109%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닥이 5.7% 올랐다고 해요. 거의 그러니까 20배 차이에요. 20배 차이. 이 에코프로가 있는 코스닥은 사실상 이 잔치에서 아예 소외가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코스닥이. 옆집은 뭐 2배, 3배, 4배 벌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거의 뭐 제자리예요. 오히려 하락해요. 이러니까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에코프로 기업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주분들 중에서. 예. 그래서 제가 기회라고 보는 게 이 부분의 역발상으로 있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시장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AI라는 블랙홀이 열렸다. 네? 지금 전 세계 돈이 실제로 AI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하면은 뭐 HBM이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몸에 묻어 있느냐로 주가가 결정되는 장인 거예요. 지금 그 AI 묻은 종목은 날아가고 AI가 안 묻은 종목, 뭐 바이오나 배터리는 오히려 소외되고 사실상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 배터리도 AI와 연관은 있는데 그렇게 봐주진 않죠. 돈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 겁니다. 에코프로가 못나서 소외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AI한테만 편애하는 어떤 외눈박이 장세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전체, 배터리 전체, 바이오 전체가 다 같이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나면은 적어도 주주분들이 내 종목만 잘못됐나 하는 자책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문자를 주신 분들 중에서 수익 중인 분들도 계신데 지금 손실 중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구조 자체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이런 큰 그림을 매주 정리해서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언제 방향이 바뀔지 예측을 하고 그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보는 눈을 같이 키워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불안한 장 속에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2023년, 4년, 5년 이 2023년 제하고 24년, 25년 2차전지 하락할 때 에코프로가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하락할 때 이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예. 오히려 반도체 AI 붐이일 거라고 반도체를 담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에코프로는 처음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11만 원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왜 지금은 기회냐라고 보냐면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쏠림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쏠림은 결국에는 풀렸습니다. 우리 시장 역사를 보면 특정 섹터가 시장을 독식한 시기가 반복돼서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여러분들 아는 닷컴 버블,
IT 인터넷만 미친 듯이 올랐죠. 나머지 다 소외됐어요. 그러다가 버블 꺼지고 다시 상승. 그리고 17년, 18년에도 똑같았어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삼전 하이닉스만 갔어요. 17년, 18년도에도. 반도체 빼면 코스피 박스권이라는 말도 그때 실제로 나왔습니다. 기사도 아직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 BBIG, 배터리, BBIG라고 하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만 갔어요. 그때는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가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2023년 에코프로가 시장 독식. 그때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2025년, 26년 지금 AI 반도체가 독식 중이에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돌고 돌아요. 한 섹터가 영원히 독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닷컴도 반도체도 배터리도 바이오도 다 자기 차례 폭등했다가 다음 섹터에 바통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때 기회로 생각을 하고 담아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공매도도 다 뭉개지고. 이거를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코스피 얘기만 나오고. 지금은 반도체 차례예요. 그런데 2023년은 에코프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들고 있던 사람들이 왜 나만 소외됐냐 그 얘기했어요. 뭐 삼삼한전자 망했다. 지금은 정반대가 된 겁니다. 이게 돌고 도는 시장의 본질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장에 사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포인트다. 역사를 보면은 소외됐던 섹터가 다음 주인공이 될 때 가장 크게 올라요. 왜? 그동안 안 올라서 싸고 그동안 안 사서 매물이 없거든요.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그랬어요. 몇 년간 소외됐다가 차례가 오니까 1년 만에 몇 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소외는 끝이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한 용수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답답한 이 소외 구간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다음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봐요. 큰 자산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어요. 그럼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미 그 신호 하나가 켜졌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외인들이 코스닥을 어느 정도 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다들 놓치고 있는데 외인들이 지난 5월 달에만 3조 원어치 순매수를 때렸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에서는 팔면서 코스닥은 역대급으로 또 담았던 그런 흐름이 잡혀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일주를 넘겼어요. 거의 이런 추세는 없었거든요. 8일 연속 순매수 중입니다. 어제도 14만 7,900주. 시장은 코스닥을 버리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조용히 에코프로를 담고 있네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차례가 온다는 어느 정도의 신호를 조금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코스닥 부양책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 원이 6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에 투입될 수 있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정책 자금 같은 것들도 이제 코스닥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외됐던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이 에코프로가 저는 1순위 수혜라고 저는 봅니다. 움직일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항상 이 쏠림 뒤에는 피로도가 있어요. 피로도. 그래서 저도 이제 3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할 겁니다. 3전을. 이 반도체 쏠림의 이번 주에 이미 조짐이 보였죠. 9,000피 찍은 다음날 코스피가 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서 번 돈이 다음 싼 곳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돈이 갈 곳 그동안 소외돼서 제일 싼 코스닥 배터리 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신호는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코스닥 매수 움직임, 그 다음에 정책 관련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피로도가 조금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개가 다 켜지는 순간이 에코프로 차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를 계속 외국인들이 일주일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가 아니라 지켜볼 구체적인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해주시고 이미 지금 문자를 주신 분들 있잖아요, 구독자분들. 가장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호 켜진 것 같다, 차례 왔다 하고.
소외 구간 끝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은 소외된 게 코스닥 전체라고 하는데 대표님 왜 유독 에코프로가 더 끈질기게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또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데이터로 보면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분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공매도 얘네들이 지네들이 뭐라고 괘씸죄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네. 타겟이 되는 것이죠. 시간을 2023년으로 돌려보면 그때 에코프로가 분할 전 기준으로 100만원, 150까지 쳤었어요. 황제주까지 갔잖아요. 1년도 안 돼서 몇 배가 뛰었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크게 당했는지 아시죠? 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이거 무조건 거품이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쇼스키즈에 깔려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봤을 거예요 아마.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에코프로 공매도로 수천억씩 깨졌다는 이야기가 그때 파다했어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긴 거의 전설적인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괘씸죄, 에코프로는 표적이 됐다. 네? 이게 핵심인데 크게 당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에코프로가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종목, 반드시 되갚아줘야 할 종목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눈에 가시죠. 예? 제 표현으로 괘씸죄. 예? 이게 그냥 제 추측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에코프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돼요? 800만 주가 넘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몇 달째 안 줄어들고 눌러앉아 있어요.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코스닥 3위 이상의 그 우량주인데 이렇게 두껍고 끈질기게 공매도 잔고가 계속 깔려있는 건 솔직히 이례적이에요. 쪽팔려요 사실. 그리고 패턴을 보십시오.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공매도 비중이 확 튀어요. 6월 9일날 얼마라고 했어요? 15.74%. 6월 18일날 11%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라가려고만 하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잔고는 안 줄어요. 청산 안 하고 계속 눌러앉아서 상승을 막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에코프로는 펀더멘탈이 나빠서 눌리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유독 끈질기게 표적 삼고 있어서 눌리는 거예요. 좋은 회사인 건 다 아는데 주가가 이 모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답답했던 그 정체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매도가 여러분들 끈질기게 눌러 앉아 있다는 것은 이게 나쁜 소식 같죠? 나쁜 소식 같은데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는 빌려서 판 주식이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되죠. 지금 800만 주가 넘어요. 금액으로 거의 9천억을 돌파한 수치예요. 갚아야 할 빚으로 머리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게 왜 우리한테 유리하냐면 2023년에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그때도 공매도가 잔뜩 눌러앉아서 에코프로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공매도가 손실을 못 견디고 한꺼번에 사서 갚기 시작했고 쇼스키즈 그 매수가 주가를 또 올리고 그래서 100만원, 150만원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를 누르고 있는 이 공매도가 결국에는 다음 폭등의 연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폭등의 연료가. 이 괘씸죄로 눌러왔던 그 물량이 차례가 와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2023년처럼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유독 끈질기게 눌린 그 사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반등 연료를 깔아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보유를 해야 돼요. 네? 보유를 하면 이 공매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매도 얘네들은 공매도 세력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보다 보유력이 더 강해요. 더 오래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를 못하고 포기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자산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다른 곳으로 손절하거나 다른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만 땡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만든 이 그물망 투자법이 자산이 여유가 된다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코프로에 소량 넣는 거. 지금 삼성전자 이런 데서 다 수익을 내서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서 여기다가 갖다 붙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신규 발굴 종목도 있고 계속 수익을 내서 에코프로에 넣는 거예요. 오히려. 예? 보유를 하되 보유 그릇을 더 넓히는 거죠. 그럼 공매도는 질질질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눌린 만큼 풀릴 때 더 세게 튀어요. 이게 다른 소외주랑 에코프로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냥 소외된 게 아니라 공매도라는 이 스프링 용수철이 추가로 장전돼 있는 소외주예요. 얘가.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매도 세력이 복수심에 의도적으로 누른다는 건 제 단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모론으로 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냉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공매도가 잔고가 줄기 시작하는 순간이 진짜 신호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잔고를 매일 추적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독해주시고 도움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다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청산이 시작되는 날 또 저장해놓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3년을 놓쳤다면 이번에는 한번 그 순간을 같이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기다려라 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뭐냐? 대응이에요. 기다림과 대응. 기다림은 그냥 들고 멍하니 버티는 겁니다. 주가 보면서 한숨 쉬고 게시판 보면서 멘탈 흔들리고 이거는 고통스럽기만 하고 남는 게 없어요. 대응은 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제 그물망 투자법으로. 그물망 투자. 소외장에서 빛을 발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통발을 한 곳에만 넣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같은 양극화장에서 진짜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반도체만 편애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에서 단기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도 들고 있고 반도체 단기 종목도 봐요. 지금 가는 데서 욕심 없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외 종목도 포함이 돼요. 그 수익으로 소외돼서 싸진 또 에코프로 수량을 또 늘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계좌 공개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소외돼서 싸진 에코프로 수량 늘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시장이 반도체로 번 돈을 내가 에코프로로 싸게 사는데 쓰는 거. 그러면 반도체 쏠림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에코프로가 소외돼서 안 오르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더 싸게, 더 많이 모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에코프로를 들고 있어도 그냥 버티는 사람이랑 완전히 달라져요. 버티는 사람은 시간이 고통인데 대응하는 사람은 시간이 무기라는 거예요. 차례가 왔을 때 더 많은 수량을 더 크게 먹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자산을 늘렸어요. 제가 자산도 다 공개를 했잖아요. 주식 자산만. 제가 뭐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잘난 척 하려면 매 영상에서 뭐 매번 공개를 해드리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 종목에서 매달 평균 여러분들 그래도 몇백만 원 수익이 나요. 큰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꾸준히 욕심 없이 내서 소외된 좋은 종목 수량을 늘리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반복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산이 늘까요? 안 늘까요? 크게 늘었습니다. 한 방이 아니라 이 그물망을 꾸준히 돌린 결과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 뿐만 아니라 해외 종목에서 중장기로도 단기로도 뭘 보는지 그리고 또 이 수익으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를 어디서 담는지 이거를 지금 커뮤니티랑 도움 요청해 주신 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요. 뭐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도 제가 또 공개를 또 해드리고 본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네.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같이 그물을 필 수가 있어요.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참. 그리고 또 지금 뭐 보면은 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주식 거래 시간 연장. 주말이니까 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프리마켓 새벽 거래 시간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뭐 2027년 말로 다행히 연기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양극화예요. 반도체 두 종목만 가고 나머지 80% 이상은 80%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8%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소외되고 코스닥은 죽어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새파랗고 계좌 자체가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래 시간을 늘린다? 거래 시간이 짧아서 코스닥이 소외된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불안정하고 전산 부담된다고 증권사들도 반대를 하는데 거래 시간만 늘려놓으면 이게 유동성적인 시간에 개인 투자자들만 변동성에 더 노출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소외된 종목은 새벽이라고 소외가 안 될까요? 새벽에도 소외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그래서 소외된 좋은 기업들의 돈이 돌게 한 구조 개선입니다. 거래 시간 연장 같은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네? 이거 뭐 집이 뭐 불을 타고 있는데 커튼을 바꾸는 격이잖아요, 이게. 네? 이런 거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답답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화려한 뭐 신기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좋은 종목이 제 값을 받는 시장이잖아요. 네? 답답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애정하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에코프로에 투자하는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이 방송을 켜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제 뭐 아나운서나 누가 물어보면은 다들 차분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종목을 두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전문가는 간다, 어떤 전문가는 빠진다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쵸? 50대 50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맞고 여러분들 틀리고를 떠나서 이게 좀 웃겨요. 왜냐하면 자기 계좌 자기 자산은 하나도 안 까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래요. 막대하게 자산을 못 불렸어도 괜찮아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수익 내고 자기 계좌를 잘 다져온 걸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나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일반인이 있다면 그런 일반인이 방송에 나와서 개인적인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자격증 저도 있습니다. 투자 분석사. 자격증 있다고 다 전문가면 그 사람들 다 억만장자 됐겠습니까, 여러분?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전문가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전문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저는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나름 자산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주식 지금 방송용 계좌 말고 앞전에서 한두 번 딱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산을 나름 크게 늘렸고 부동산도 공개를 또 해드렸고 그렇죠? 해외 부동산까지도 여러 자산을 또 굴려요. 그리고 방송 채널에 아예 공개하는 그 전용 계좌도 만들어서 가치 투자도 또 하고 거기서 제가 뭘 사고 파는지 수익이 나는지 깨지는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고 함께 종목 발굴하고 함께 투자 이어가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계좌로 증명하는 게 이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구독자가 엄청 빨리 늘어나는데 저를 좋게 봐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심과 신뢰를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에코프로 사실 답답한 건 정당합니다. 코스피 9천은 반도체 두 종목 착시라고 봐요. 그리고 코스닥 에코프로는 이 AI 블랙홀에서 소외된 거예요. 네, 블랙홀 빨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유독 끈질기게 눌린 거는 2023년에 크게 당한 공매도가 표적 삼아 눌러 앉아 있어서 이거 누가 봐도 데이터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잖아요.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눌린 800만 주가 이게 차례가 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23년처럼 다음 폭등의 연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쏠림은 역사상 항상 풀렸어요. 맞잖아요, 이것도. 네? 그리고 외인들도 이미 코스닥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제가 만든 이 그물망으로 대응을 하면서 차례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이 소외가 다음 폭발의 용수철이 될 건데 수량을 모아 가야 되죠. 수량을 어떻게 모을까요?
수익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무튼 주말인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정하는 주주분들의 답답함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목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저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가보려고 저도 담지 않았습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같이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도움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도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이나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항상 컨텐츠를 뭐 주말 아니고 저는 가리지 않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또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고 커뮤니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분석으로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